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오미크론 변이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지속시킬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고요. 해당 변이가 수급의 불일치를 연장시켜서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고 이로 인해 경기 회복이 둔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내년 1분기가 끝나기 전에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것이 연준이 유리하게 될 것이며 인플레이션이 내년에도 지속이 된다면 금리 인상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준 위원들의 전도표에서 내년에 1회보다 많은 금리 인상을 예고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립금리 이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짧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고 하면 코로나 이전과 이전 금리와 이후 금리가 있는데 이전 금리로 최대한 맞추겠다라는 주장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 입장도 왜 이렇게 빨리 올렸냐, 이게 뭐 부동산 때문이다, 뭐 여러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미국의 이런 스탠스를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미리 올렸던 부분도 일정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부분 전문가 의견들은 뭐 1.5에서 1.75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대다수에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무래도 신용대출을 많이 썼던 사람이나 영끌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해당 코인 투자자에서 신용을 갖다 썼던 분들도 상당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준의 이런 스탠스가 너무 확고하고 빨리 올릴 거라고 하면 그만큼에 따른 소매, 그리고 기존의 가치주 위주로 돈 쏠림 현상이 아주 빠르게 재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뭐 당연히 저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수익 부분은 챙기면서 코인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이절은 답이다 라는 그런 뭐 명언도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 의견이기 때문에 이건 각자 알아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준 이사가 지금의 경제 지표를 고려하면 빠른 테이퍼링을 지지한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상회해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며 연준은 과열된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22년 2월 18일까지 현 수준에서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를 했으며 연방 정부의 셧다운을 막기 위해서는 3일까지 해당 예산안의 상하원이 통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해당에 쓸 수 있을 만한 정책들이 다 삐그덕거리면서 모든 투자 자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유심하게 볼 대목이라고 저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소식으로는 뭐 통계청에 따르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의 상승세이며 통신비 지원에 따른 효과가 축소되면서 공공서비스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지만 농산물과 공업제품의 상승세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CPI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14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확인된 가운데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의 연이은 매파적 발언이 이어진 점이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67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우려 완화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영향이 좀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유가가 배럴당 67달러 선의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증상 규모는 유지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코인의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돈 버는 게임 P2E가 나왔다. 앱스토어 곧바로 1위를 등극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게임이라고 해서 뭐 안드로이드, iOS에서도 출시가 됐고 이게 상당히 핫합니다. 그래서 게임 순위에서도 단방에 1위까지 올라오는 형태였는데요. 이 게임은 퀘스트 임무를 완수를 하면 코인을 주는 형태로 지급이 되어져 있어요. 퀘스트 10개를 수행 완료를 하면 매일 100개의 코인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획득한 코인은 클레이 수합에서 빗썸 등의 상장된 클레이를 교환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거래소로 원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무돌이라는 코인은 127원 수준이고요. 이 시세의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벌 수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또 떡상할 수 있을 만한 코인들은 딱 정해져 있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미크론이 강세가 나오면 당연히 뭐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이런 쪽에서 워낙 이제 이런 게임류, P2E 게임류를 생계용으로 돌리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10,000원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하겠죠. 그런 점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동안 국내에서 P2E 게임 사행성으로 금지가 되어져 있는데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가 이제 불법성 여부의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등급의 재분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일단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여지를 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성년자 기준으로 할 것인지 성인물 아니면 미성년 포함해서 전체 이용자로 할 것인지 좀 애매한 부분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핫한 거 먼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요즘 P2E 대세 붐 크립토 붐 멍하고 하루에 10만원 벌기 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좀 핫한다라고 합니다. 자, 보게 되면 붐 크립토에서는 히어로 캐릭터들이 있고 이 히어로들이 맵에 있는 보물 상자에 폭탄을 설치하고 폭파시키면 보상으로 코인을 얻는 방식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래서 메타마스크 월렛이 설치가 되어져 있어야 되고 빌스C의 네트워크 등록 후 메타마스크에서 BUSD를 비트코인으로 수합을 하고 메타마스크에서 붐 크립토를 연동해서 로그인을 한 뒤에 게임을 시작을 하면 준비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BNB로 내야 하기 때문에 소량의 BNB도 좀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현 시가 대비를 보게 되면 7,986억 원인데 이게 이제 계속 가격대가 변동이 있으니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략적으로 한 700%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플레이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파워업 시키거나 레벨업을 시키는 형태가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도 뽑기가 또 있는데 이걸 BNB 수수료와 같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으로도 또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게임은 안 해봤어요. 왜냐 게임할 시간이 없죠. 네, 저는 해외에 나와져 있어서 엄청나게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게임류가 요새 아직까지도 성황리 있게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립팩은 구리지만 제가 봐도 그냥 좀 해볼 만한 게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대충 등급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최소 3만원 이상 벌 수 있다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미국의 SEC 위즈 덤틀이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이 반려가 났다라는 점과 골드만삭스 암호화폐 거래 글로벌 책임자가 기간 채택을 위한 다음 단계는 옵션 시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구사하는 다음 단계는 옵션 시장의 발전이고 파생상품 주식 혹은 외환의 같은 전통 시장 대비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며 선물만 하는 것보다 옵션의 익스포저에 해지하는 더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선물 부분은 어느 정도 커졌으면 이 다음에 옵션이 조금만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비탈리 이더리움 개발의 로드맵을 공개를 했고 비트코인 체인 생일을 축하한다라는 또 이야기를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가 비트코인 영원히 보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도 또 재미난 거는 이제 주가를 한번 볼 필요성이 있겠죠. 요새 주가를 보게 되면 미쳤네. 네, 연간 누계를 보게 되면 좀 수익성으로 봤을 땐 나쁘지 않죠. 근데 연초 대비보다는 좀 약하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왜냐, 1200을 왔다 갔기 때문이죠. 네. 근데 여기에서 또 물렸었던 분들은 아직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반면으로는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입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안에 그냥 비트코인이 상장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상징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 이제 좋아하는 주주들도 있지만 좋아하지 않는 주주들도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좀 희석시키면서 포트를 좀 담아볼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직간접적으로 또 매입하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도 좀 보셔라. 그리고 토스뱅크 또한 중소형 거래소 인수 검토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따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뭐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충분히 계속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따로 알아보았거든요. 그래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리얼 기반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 오로라가 컨센시스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철구 아바타 NFT 1370만 원에 팔렸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팬덤층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인위적인 측면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이게 좀 헷갈려요. 순수한 형태로 받아들여야 될지, 아니면 약간의 인위적인 부분도 들어간 건지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떠난 잭도시 스퀘어 사명 블록으로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블록의 의미는 블록체인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CTO를 CEO로 앉히고 앞으로의 이제 프로젝트와 그 다음 IR 부분도 공개가 됐는데,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우리는 신사업 부분, 기존의 비트코인 부분하고 뭐 블록체인 부분하고 했던 부분에 우린 집중화 시키겠다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썸, 어피트, 다음 상장 후보 코인들 부분에 따른 리스트 항목이 뭐 있습니다. 보게 되면 바이낸스, 아발란치, 시바이누, 루나, 디피니티, 엘론드, FTX 토큰, 파일코인, 헤데라, 더그래프, 갈라, 헬륨, 아이오타, 플로우, 스택스, 루프링, 클레이튼, 케이크, 쿠사마, 셀로 등등이 언급이 있다고 하니까 잘 대조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골드만삭스같이 암호화폐 행보, 비트코인 담보대출을 모색 중이다 라고 해서, 그전에도 골드만삭스는 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의 입장은 저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지만, 과거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애플은 왜 골드만삭스와 협업을 했었을까 라고 해서 19년도 5월 달에 나왔던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리테일 부분에 따른 약점이 좀 있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둘이 손을 짝짝꿍을 했다. 그럼 왜 애플은 삭스와 손을 잡았을까? 라는 건 이제 튼튼한 리테일 영업망을 갖춘 JP모건, BOE, CT도 있는데, 그건 바로 디지털 자산 쪽이다. 그래서 최근에 골드만삭스의 서클, 빅고, 엑소니, 빔 투자하면서 잠재력을 키웠고, 또 이 안에 또 보게 되면 USDC가 있고 코인베이스도 있죠. 그리고 이 USDC에 또 연동이 되어져 있는 스텔라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큰 여기서 타고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뭐 가설을 만들어 낼 수도 있지만 뭐 요런 정도까지만 일단은 보자. 그래서 골드만삭스의 세 가지 미래 트렌드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 디지털 퍼스트 플랫폼과 소비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인상적인 거는 야 암호화폐 계좌 문구를 등장을 시키겠다. 해서 요새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드리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아, 목이 아프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클라우드 300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스테이킹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클라우드는 암호화폐 경제권을 구축하고 있는 사람과 앞으로 구축하려고 하는 사람을 지원하고 있다. 대책 일환으로 개발자가 암호화폐 거래나 보유 그리고 블록체인 데이터 스테이킹 같은 액세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밝혀진 스테이킹 양은 코인베이스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될 것 같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으로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부가적인 설명 또한 조금은 더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잘 나가는 NFT 특화 상품도 요새는 조금씩 준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요 내용, 계속 제가 언급을 많이 하고 있죠. 야, 인플레 심각성 깨달았다. 2년 내 금리 6번도 올릴 수도 있다. 라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못해도 뭐 2번 또는 4번까지도 올릴 수 있다. 되게 공포스럽죠. 이거 공포스러워야 합니다. 참고로 예, 공포스러워야 하는데요. 이 금리 인상 나왔을 때 과거에는 그럼 어땠냐가 중요하겠죠. 2018년도 때 트럼프 정권에 있었을 때 2년 내 6번까지 올렸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충격도 많이 오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러하는데 이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한다라고 하면 과연 시장의 패턴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DD 출신 뉴욕 증시 상장 폐지, 홍콩 상장 준비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베이징 거래소에서도 공을 들이고 있고요. 최근에 홍콩 쪽을 또 약간의 조금은 재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카지노 쪽도 약간의 뭐 논란거리도 있지만 우리와에 대한 소식과 조금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배제하겠고, 이걸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홍콩 부분에 따른 측면으로 외국인에 따른 유동성은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 부분과 나머지 거래소 부분을 다시 활성화시켜서 외국인 부분에 이번 금리 인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외국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들려고 하는 측면과, 그리고 이제 조금씩 외국에 대한 그런 자본 시장을 개방을 하겠다라는 걸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그런 초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게 되면 그게 연도별로 그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해가지고 나와져 있는 그게 있으니까 따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또 시진핑 씨의 또 단계별로 또 재연임 부분으로 인한 효과로 인해서 중국의 코인 부분에 따른 수급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뭐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수급은 제가 계속 미국에 따른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 이유는 미국 쪽에 따른 방향성이 이제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따른 측면과 홍콩 부분은 예전만큼은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는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부채한도 추이가 이제 조만간에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만약에 연기가 된다라고 해도 다음 주 주중까지는 하지만
뭐가 됐든 간에 우리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부채의 한도 부분이 일시적으로 밑으로 꽂는다. 아니 코인도 마찬가지로 꽂게 된다. 라고 하면 곧바로 저쪽에서 차익 실현 단기적으로 진짜 초단기 형태로 먹고 나오는 전략으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하고요. 이제 코로나 확진자 추이에 따른 제가 진짜 이 내용은 거의 매일 체크하고 있고 추가적인 내용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서 거의 빠르게 알려드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게 되면은 지금의 오미크론 부분이 원래는 2주 정도 걸린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최신 소식으로는 다음 주 정도면 대부분 기관들 정도는 거의 다 알 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 뉴스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이제 발표를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주 중에는 거의 다 알 사람들은 그러니까 윗분들은 거의 다 알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고 그게 어느 시점에서 이제 결과물이 나올 것이냐인데 그냥 저의 이제부터는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 좀 들어가는데 대부분 이게 코로나 시점이 산을 벌써 세 번째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존의 보고서를 보고 논문도 보고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통틀어서 저의 생각까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간단하게 어차피 이 바이러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인간이라는 몸에 계속 숙주를 하면서 공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치명률이 높아진다는 건 계속 같이 공존할 수 없죠. 사람이 죽어버리면 같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변이가 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변이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치명률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네,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게. 그래서 최근에 이제 델타 부분에 따른 언급도 그런 인 것인데 요새 이제 혹시나 그러지 않을까. 왜냐하면 변이가 꽤 오래 가다 보면 여기서 이제 다른 외길이 있죠. 변이가 오래되면 변종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리기도 했죠. 그게 혹시나 변종일 수도 있고 특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설레발 치면서 이제 뉴스에서는 그렇게 나오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달래는 형태로 보고 결과물이 나오고 난 뒤에 아마 할 것인데 그 결과물 부분은 아마 다음 주 시장만 봐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마 캐치를 할 수 있을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진짜 이슈도 많고 체크해 볼 부분도 많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꽤 있고 그리고 연말에 또 선물 만기도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신경 쓸 게 꽤 많은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 정말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또 수익성이 많이 나오셨던 분들은 또 중간에 또 세금도 내야 되는 또 타이밍이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되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국내는 이제 유예가 됐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에 따른 측면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성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거는 케바케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저는 추세적 관점으로 하는 방송으로 설명을 매번 드렸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금리 인상을 빨리 하면 시장에 대한 돈의 흐름이 동맥경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횟수가 더 빨라진다고 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이 상반기 이전에 올릴 거면 바짝 올리고 아마 화려한 불꽃으로 끝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못해도 2, 3월 전 아무리 늦는다라고 해도 2, 3월 전에 바짝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10월, 12월도 상당히 중요하고 1월장에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못해도 이제
새로운 정책이 거의 2월에서 3월 달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 또 코인의 시장이 또 많이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런 점도 좀 보셨으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좀 우려되는 게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금리 부분도 생각보다 빨리 올리겠다. 만약에 이게 별거 아니다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아마 금리의 속도를 더 빨리 올리게 되었을 때에 따른 우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부동산 부분의 연끌족들, 그리고 신용 부분에 따른 20대, 30대에 따른 고층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코인들에 따른 여러 가지 단속도 더 빨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 나라별로. 그래서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항상 성투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방송 이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